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특별하게 나를 지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얘기해보는 정상부동산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컨텐츠는 저번에 이어서 전세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두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얻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첫 번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이 뭐냐면요, 집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법률상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뿐만이 아니라 제3자, 즉 다른 사람한테도 전입신고한 이 집은 김철수 씨네가 임차하여 살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새 집주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나가주세요. 네? 나가라고. 아니, 아직 계약기간. 나가.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없을 만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긴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던 1981년 3월 5일 이전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즉 새로운 집주인이죠.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전세권 등기를 많이 선호하게 된 거죠. 왜? 그래야 안 쫓겨나니까. 하지만 지금은 주택의 인도와,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은 계약 기간 내에 쫓겨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주는 효력은 무엇이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이 확정일자인을 받게 되면은 그 인을 받게 된 때에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뒤로 해서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대출금보다 먼저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를 얻어서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경락대금을 2억 5천만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국민은행 근저당 1억 2018년 5월 1일, 확정일자인 전세보증금 2억 2018년 6월 1일, 김순만 저당권 1억 2018년 7월 1일.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2순위를 받은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 이 순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나도 경락대금에서 배당해줘! 확정일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첫 번째 순위인 국민은행은 1억을 받고 빠집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남은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그 1억 5천만 원을 받겠죠. 근데 나머지 5천만 원을 어떡하냐? 여기에서 전세권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은 그냥 없어지는 데 반해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을 받은 사람은 그 5천만 원은 새로운 경락인, 그러니까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민법 제3조의 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경락인, 즉 경매 낙찰자한테 5천만 원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아하! 참 쉽죠? 만약에 안 준다면 안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말씀드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등기를 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고요, 부족한 금액은 이제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아내면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인을 받은 상태에서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싶으시면 배당 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 내가 집을 구해서 당장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장 근처 법원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요, 그 기존에 있던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세권과 다른 게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권한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고 전세권보다 안 좋은 점이에요. 이것은 다음 편에서 제가 비교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1000만원 이내의 보증금일 때 3700만원을,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 1억 원일 때 3,400만원,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천만 원일 때 1,700만 원을 누구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서울 사는데 보증금이 1억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보증금 1억 중에서 3,700만 원은 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금이 이렇게 저렴한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래서 경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는 잘 못 본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권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